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숨을 거칠게 고르던 남자는 들고 있던 총을 자신의 배에 겨누고 총을 쏘는데요. 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방탄조끼를 입은 것입니다. 남자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입은 티가 거의 나지 않는 방탄조끼를 만들었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 제품의 안전성을 알렸죠. 남자가 만든 방탄조끼는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은 물론 조지 부시 대통령까지 그의 방탄조끼를 입으며 스스로를 지켰죠. 회사 이름은 세컨찬스. 회사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고 남자는 동방석에 올랐는데요.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조끼를 입은 한 경찰관이 죽음을 맞으며 남자의 거짓말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 세컨찬스의 줄거리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 만큼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실화를 다루고 집중적으로 탐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많은 놀라운 사실들을 담은 영화들을 상영하는 영화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화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시라면, 다큐멘터리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시라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비필이에요. 저 며칠 전에 프레스 자격으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다녀왔어요. 모두 구독자님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데요. 저는 가능한 빨리 참여하고 싶어서 개막일 다음 날인 23일에 방문했어요. 홈페이지에 상영시간표와 상영작에 관한 정보가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어서 방문 가능한 시간대에 맞는, 그리고 취향에 맞는 작품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었네요. 제가 최종적으로 고른 작품은 숨겨진 편지, 그리고 사랑과 세컨찬스였어요. 시간대가 맞는 작품 중 가장 끌린 작품이 세컨찬스였기 때문에 세컨찬스를 보기 전이나 후에 볼만한 작품이 뭘까 살펴보다 숨겨진 편지, 그리고 사랑도 고르게 됐네요. 보기 전엔 사실 작품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니 어쩐지 딱딱한, 어쩌면 설명 형식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 않을까 짐작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두 작품 다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특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숨겨진 편지 그리고 사랑의 경우엔 보고 난 뒤 다큐멘터리가 아닌 극작품으로 다시 나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야기가 대단히 극적이고 또 흥미로웠어요. 먼저 숨겨진 편지 그리고 사랑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품은 1920년대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여자의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소녀 마르셀은 또 다른 소녀 엠마를 만납니다. 마르셀과 엠마는 빠르게 친해지고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되죠. 두 소녀는 서로 사랑하지만 각자 다른 진로를 선택하고 마르셀이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하며 오랜 시간 이별하게 됩니다. 마르셀은 엠마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엠마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엠마의 질투를 부르기 위해 함께 생활하는 소녀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자세하게 씁니다. 마르셀의 글은 1920년대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대단히 세련됐고, 엠마는 훗날 할머니가 되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자신의 첫사랑 마르셀에 대해 종종 이야기합니다. 엠마의 손자 로벨 훈징어는 할머니와 마르셀의 이야기에 큰 흥미를 느꼈고, 할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을 정리하던 중 마르셀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을 발견하고는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숨겨진 편지 그리고 사랑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이버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의 사전적 의미를 검색하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실제 상황이나 자연현상을 사실 그대로 찍은 영화, 배우나 세트를 쓰지 않으며 극적 요소도 배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로벨 훈징어 감독은 영화를 만들며 할머니의 사진과 마르셀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을 사용했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표현하기 위해 1900년대에 만들어진 여성 영화들을 살피며 각 상황에 맞게 영화 속 영상들을 편집해 넣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작업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 이야기가 대단히 로맨틱하고 또 비현실적으로 느껴진 덕분인지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이거 실화야? 라는, 그러니까 마치 극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했죠. 영화가 끝난 뒤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른 분들께서도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닌 극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셨다고 고백하시기도 했습니다. 영화가 대단히 재미있게 느껴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비하인드 영상을 주로 만들기 때문인지 영화를 보고 나니 영화 뒷이야기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감사히도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서 감독이 직접 할머니와의 일화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작품의 의미와 함께 같이 보면 좋은 영화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작품은 국제 경쟁 부문 후보로도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관람한 영화는 세컨찬스였어요. 세컨찬스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영화제에 방문했는데요. 숨겨진 편지 그리고 사랑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세컨찬스가 기대만큼 재미없더라도 나는 이미 충분히 만족했어
라고 생각하며 영화관에 들어갔죠. 그런데 역시나 세컨 찬스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만 재미라고만 표현하기엔 다소 어둡기도 했어요. 아무리 방탄조끼를 입었다지만 스스로를 쏘는 모습이 어쩐지 살떨리게 느껴졌고요. 또 신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묵인하고 군인들에게 제품을 판매한 행태까지, 심지어 이게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이라니 여러모로 충격과 공포로 느껴졌네요. 특히 회사를 설립한 리처드 데이비스의 가족관계가 대단히 기괴해 보여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기도 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남자의 이야기를 아주 깊은 곳까지 추적해 들어가는 제작진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마치 뉴스처럼 시간순으로 알리는 것이 아닌 사건 자체의 흥미를 가지고 보다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시간 순서를 다르게 배치한 덕분에 마치 추리 영화를 보듯 영화를 더욱 흥미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 고발적인 부분도 있어 보고 난 뒤 여러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9월 26일 상영이 마지막인데요. 온라인으로도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홈페이지로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영화제에 참여하고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작품을 보는 걸 좋아해요. 먼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축제라는 이름 아래 어쩐지 들뜬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점이 좋고요. 무엇보다 상업영화와 다른 문법을 갖춘 영화들 덕분에 뇌에 새로운 바람을 넣는 기분이 드는 점이 좋더라고요. 참고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메가박스 백석과 메가박스 일산 벨라시타 극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고향 파주 시민이시거나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영화를 4,000원에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명 이상 단체의 경우 3,000원에 관람이 가능하시다고 하니까요. 단체로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사전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만 65세 이상의 분들께서는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하니 가볍게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상영의 경우 상영 기간이 10월 2일까지로 영화제보다 오래 진행됩니다. 관람료는 장편 4,000원, 단편 2,000원으로 현장보다 저렴하니까요. 방문할 시간이 없으시다면 온라인으로 감상하시는 것도 편하고 저렴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올해로 벌써 14일을 맞았다고 해요. 저는 사정상 시간대 맞는 작품으로 감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영화 모두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또 훌륭했어요. 영화제에서 작품 선정에 정말 심혈을 기울였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네요. 제가 관람한 두 작품 외에도 다른 작품들도 분명 흥미롭고 웰메이드일 거라 기대합니다. 온라인 포함 영화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신선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